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입니다. 저는 최근 14편의 영문 논문과 2권의 영문 저서를 발간하였듯이 북핵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중요 안보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와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안보 이슈 가운데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확산됐던 오해와 루머입니다. 이 루머들은 오래 지속되면서 한국의 안보 정책과 외교에 상당한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오해와 과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사드 루머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와 루머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회를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2014년 당시 스케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본국에 사드 배치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가지 주장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탐지하거나 요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고 결국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전장이 될 수 있다. 이 논리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이를 소재로 한 소설이 출간돼 대량 판매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범국민 운동까지 촉발했습니다. 필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 당시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루머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과 보수 성향 학자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결국 중국 지도부에까지 전달됐고 중국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루머는 더 늘어났습니다. 사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사드의 실제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치른 외교적, 시간적, 재정적 손실은 매우 컸습니다. 사드가 배치된 지 이제 거의 9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드는 이름 그대로 종말 단계 요격 체계입니다. 즉, 사드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발사 직후 상승 단계의 미사일이나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드만의 특징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가 공통적으로 갖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더 빠른 공격 미사일을 상대적으로 느린 방어 미사일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의 대략적인 성능은 이렇습니다. 사거리는 약 200km, 요격 고도는 40에서 150km 정도입니다. 즉, 방어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은 무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드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을 향해 ICBM을 쏜다면 그 궤적은 한반도 방향이 아니라 시베리아를 거쳐 북극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설령 한반도 상공을 통과한다고 해도 ICBM은 고도 약 1000km 수준에서 비행하고 속도도 마하 20, 30에 달합니다. 반면 사드는 요격 고도가 최대 150km, 속도도 약 마하 8 수준입니다. 따라서 요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ANT-PY2 X밴드 레이더에 대해서도 과장이 심했습니다. 중국의 군사활동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식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탐지 거리는 일반적으로 약 1000km 수준입니다. 이 거리로는 중국 전체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관측용으로 운용할 경우 탐지 거리가 약 2000km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동부 해안 일부 정도가 한계이며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배치된 ICBM 움직임을 탐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구 공률 때문에 2000km 떨어진 물체는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온 뒤에야 탐지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레이더를 CCTV처럼 영상으로 보는 장비라고 상상하는데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점으로 나타나는 물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군사활동을 다 본다는 식의 이해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했던 루머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드 참여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드가 인체에 유해할 만큼 강한 전자파를 뿜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사드 배치 이후 6년간 측정된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환경 영향 평가도 완료했습니다.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한국이 사드 배치 자체를 위해 지불한 비용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사드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 늘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은 사드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사드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와 오해는 한국이 중국의 은밀한 무역 제재를 겪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루머를 생산하고 확산시킨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하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루머에 쉽게 흔들렸던 국민들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루머를 만들고 퍼뜨리는 데 앞장섰던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이 지금도 아무런 반성 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책임 추궁이 충분했는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고 루머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오해와 루머에 반복해서 속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